자, 315번부터 하면 8문제가 남았죠? 네. 자, 문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5 이하의 자연수 B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등식 A보다는 B가 크고 그리고 C가 이상이다, 6이 이상이다. 다음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A하고 B하고 C는 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야. 그리고 B만 5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이지. 근데 A, B, C도 자연수니까 이거 대소관계 때문에라도 A는 최소로 해도 1이잖아. 그럼 B는 일단 2부터 밖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거는 그냥 A하고 B를 정해놓고 그 가지수를 표현하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가장 기본은 일단 그냥 B가 어차피 제약 조건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B를 일단 먼저 결정을 하면 그거에 맞는 A하고 C의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B가 2인 경우 있잖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B가 3인 경우, 그 다음 B가 4인 경우, 어차피 B는 5까지밖에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요거에 맞는 A하고 C를 적절히 짤 수 있는 조합의 가지수가 몇 가지씩인지 그거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B에다가 2 대입하면 요거잖아. A는 2보다는 작다. 그런데 C는 2와 6 사이면 된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얘기한 게 어차피 A가 될 수 있는 건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안 되지. 일단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C가 될 수 있는 거는 2 이상 6 이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만족하는 가지수가 총 5개가 되지. 2, 3, 4, 5, 6. 그래서 C를 조합을 짜는 게 바로 총 5가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5가지 끝이야. 근데 B가 3이면 이쪽은 A가 될 수 있는 거는 가지수가 늘어나지. 반면에 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제 3 이상 6 이하의 수면 되니까 가지수가 하나씩 얘는 늘리는 대신에 얘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는 A는 정할 수 있는 게 2가지. 근데 C는 3, 4, 5, 6 중 하나인 4가지로 돼서 이거는 8가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규칙만 판단을 한다면 밑에 거 정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이번엔 이런 규칙이잖아. 그러면 A는 1, 2, 3 중에 하나면 되고 그 다음 C는 4, 5, 6 중 하나면 되니까 총 9가지. 마지막 거는 그냥 이 규칙대로 쓸까? 4 곱하기 2 그래서 8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총 가지수는 16, 총 30가지인가? 네, 30개의 순서상 바로 B는 정해놓고 A하고 C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18번 봅시다. 직접 손으로 쓰는 거 이런 거를 일단은 피하면 안 되지. 무조건 나타내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니까 경우의 수에서. 자, 318번. 네,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같은 이네. 다른 사탕 둘. 그리고 같은 초콜릿. 얘는 3개. 자,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3명의 학생이니까 A, B, C 준비해놓자. 자,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하나 이상씩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일단 사탕과 초콜릿 중에 사탕을 먼저 배치를 해버릴까? 그리고 초콜릿을 어떻게 나눠줄지를 거기다 끼워 맞춰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 아니면 초콜릿을 먼저 할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사탕부터 먼저 배치를 해 주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사탕을 2개를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은 둘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 케이스를 2가지로 일단 분류를 할게. 사탕을 한 명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탕을 2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일단 제약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자.
사탕을 한 명한테 준다라는 것은 이 사탕 두 개 있잖아. 서로 다른 사탕을 A든 B든 C든 한 명한테 그냥 일단 먼저 주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사탕 두 개를 A한테 주냐, B한테 주냐, C한테 주냐, 가짓수 일단 세 가지로 출발하면 되겠지. 그리고 편의상 사탕 두 개를 일단 A한테 줬다고 쳐봐. 사탕 둘, 얘가 받았어. 그러면 일단 지금 B하고 C는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콜릿을 무조건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같은 초콜릿이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 B하고 C한테 그냥 초콜릿 하나, 그리고 초콜릿 하나 그냥 먼저 줘. 그럼 일단 어쨌든 최소 하나 이상씩은 무조건 받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초콜릿 3개 중에 이제 하나 남았지. 그 초콜릿을 여기다가 줄 수도 있고,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여기다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초콜릿을 배정하는 게 총 3가지가 더 추가로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콜릿을 그냥 개수상으로 얘기하면 한 개를 주느냐, 아니면 0개, 2개, 1개를 주냐, 아니면 0개, 1개, 2개를 주냐, 이렇게 초콜릿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뭐 사탕은 얘한테 주는 건 이제 바뀌면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9가지. 반면에 사탕을 2명한테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일단 사탕이 2개가 서로 다른 사탕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바카맛 사탕이 있고 뭐 과일맛 사탕이 있다라고 쳤을 때 얘한테 바카를 주고 얘한테 과일을 줄 수도 있고 바꿔서 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자, 처음에 바카 사탕을 누구한테 줄까 결정을 하자. 다른 2명한테 주는 거야. 일단 사탕을 먼저 주는 방법의 수, 바카 사탕 먼저 얘한테 줄 거야, 나는. 자, 그리고 이번엔 과일맛 사탕을 남는 2명 중에 1명한테 얘한테 이제 사탕을 줬다. 2가지 방법으로. 서로 다른 사탕 2개를 3명 중에 2명에게 배정을 하는 방법의 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사탕까지는 배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초콜릿 3개를 이 3명한테 적절하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초콜릿 B는 무조건 1개 이상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번에는 그냥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일단 여기에 초콜릿을 0개를 줬어. 그럼 여기에는 1개만 주고 2개를 이렇게 줘도 어쨌든 얘는 사탕을 받았고, 사탕 받았으니까 얘한테만 하나 이상만 주면 되는 거잖아. 또는 0, 2, 1도 가능하고 심지어 0, 3, 0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네, 이거 초콜릿 나눠주는 개수를 나열하는 거야. 그럼 초콜릿을 여기 A라는 사람한테도 하나를 준다면 여기는 반드시 하나는 줘야 되고, 아니면 0, 2, 0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마지막, A한테 초콜릿을 좀 생각보다 많이 줬어. 근데 어쨌든 B는 무조건 초콜릿 하나는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얘도 하나 이상은 받게 되니까 요것밖에 없겠지. 네, 사탕을 먼저 나눠주고 거기에 맞춰서 초콜릿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말고는 더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36가지가 나오니까 적절하게 사탕과 초콜릿을 배정하는 방법의 총 가지수는 45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네, 319번 들어갈게요. 자, 319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를 포함한 9개의 과목이 있다. 4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을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한다. 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한국사. 네, 총 9개의 과목이야. 근데 그 중에서 4개 선택이야. 그런데 국어를 선택하면 영어 또는 수학을 수강한다. 수학을 선택하면 과학과 한국사는 수강하지 않는다. 네,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수강을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수영도 비슷하게
할까? 일단 조건 자체가 국어를 수강하면 영어 또는 수학을 수강한다라고 했으니까 영어 또는 수학 이렇게 표현할게. 그리고 만약에 수학이 선택이 되면 과학은 선택 안 한다. 그리고 한국사도 선택을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과학과 한국사는 수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과목이 9과목이나 있는 거잖아. 일단 첫 번째는 국어를 수강했냐 안 했냐 이거부터 가지수를 좀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만약에 국어를 선택을 했어. 그리고 이 와중에 영어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수학은 선택 안 한 걸로 생각을 할게. 수학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도 표시할게. 두 번째는 국어를 선택했는데 이번엔 수학을 선택하고 영어를 선택을 안 했을 가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국어와 그 다음에 영어와 수학. 어차피 국어를 수강하면 영어 또는 수학을 반드시 수강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수강해도 상관없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야.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국어를 애시당초에 수강을 안 했다면 이제 국어를 아예 빼버려. 네 번째. 그럼 뭐 국어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영어나 수학 둘 개 중에 어느 걸 수강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국어는 어차피 이제 선택하면 얘네가 들어가야 되는 것 뿐이니까. 근데 다음 조건이 수학에 대한 조건이 또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수학을 수강을 하는 상태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어를 수강하지 않는데 수학을 수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 일단 이렇게 다섯 가지면은 모든 경우가 다 나오지 않을까? 국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국어를 한 상황에서도 영어와 수학 중 어떤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을 수강할 거냐, 아니면 국어를 수강 안 한 상태에서 수학을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거의 차이가 되겠지. 그럼 일단 현재 이 상황이면 제약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 수학을 선택을 안 했잖아. 그러면 남는 과목들 있지. 총 6과목 남나? 3과목 제외시키고 남으면 6과목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은 추가로 2과목을 더 뽑아야 되지. 지금 국어, 영어만 선택을 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남는 과목 6가지 중에 아무거나 추가로 들을 과목 국어, 영어 말고 2개를 더 뽑으면 될 것 같아.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수학이 선택이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2과목을 이미 선택한 상황인데 문제는 수학을 선택하면 남는 6과목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일단 한국사 빠져야 되지. 그리고 과학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 과학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남는 과목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추가로 선택을 한다라는 방법이 들어오면 되겠지. 네, 수학이 선택되면 과학하고 한국사는 빠져야 되니까. 자, 이거는 3과목을 이미 선택을 한 상태야. 그럼 남는 과목 이번에도 6과목. 근데 6과목 중에 한국사랑 과학은 빼고 남는 4과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수강할 거 하나만 더 뽑으면 되지. 총 4과목 수강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확인되니? 재민이 보고 있니? 네. 성효가 됐어? 네. 좀 반응들 좀 보여. 이씨, 진짜 씨.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시키면 되겠다. 성효가 요거 좀 한번 해볼까?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빨리 얘기해. 여태까지 멍 때리고 있었던 거야? 자, 일단 국어 선택 안 했다. 근데 수학을 선택했다. 남는 과목 몇 과목이야?
전체에서요? 응. 아니 전체가 9개인데 나는 국어를 일단 뺄 거야. 국어 선택 안 해. 수학만 선택을 먼저 한다고. 그럼 일단 빼고 선택하고 그거 빼고 남는 과목 수가 총 몇 과목이 남냐고. 7과목. 근데 수학 선택하면 반드시 빠져야 되는 거 있잖아, 선택에서. 한국사랑 과학. 그거 빼면 몇 과목 남아? 5과목 남지. 일단 국어하고 수학 빼고 일단 과학하고 한국사 제외. 한국사하고 과학은 수학 때문에 일단 빼야 되는 과목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그 남는 과목 5개 중에서 내가 추가로 이제 수강을 할 거를 더 선택을 하면 되잖아. 몇 과목 더 선택해야 돼? 지금 현재 수학 하나만 선택한 상태야. 집중해, 좀, 어? 4개가 아니라 4개 못 봤어요. 그럼 여태까지 앞에 건 뭐 하고 있지? 재민아, 이거 뭡니까? 네, 이건 7C4. 왜냐면 얘는 이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지. 국어 선택 안 하고 수학을 선택 안 하면은 남는 과목 중에서 뭘 아무거나 듣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7과목 남고 그 중에서 4개만 아무거나 수강을 하면 된다. 자, 가지수 정합시다. 이거 15, 첫 번째 거 15, 두 번째 6, 4. 그 다음 이거 5C3, 10이지. 네, 그 다음에 7C4는 765, 321이니까 네, 35가지. 50, 60, 요까지 하면 70가지다. 네, 70가지의 방법으로 정해진 과목 중에서 내가 수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네, 319번. 자, 이제 325번부터는 아까 추가로 그냥 뽑았던 문제들이지. 일단 네, 325번 봅시다. 과제들 좀 제대로 합시다. 325번이에요. 325 아니야? 맞지 않아? 네. 325, 326. 네, 순서대로. 자, 325번.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일단 n은 10 이하인 자연수이다 라는 집합을 만족하고 있어. 전체 집합 풀어서 쓰면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자연수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이 존재하는데 부분 집합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가 몇 개이냐. 자, 가조건에서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여야 되는데 그런데 나조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9의 약수 9의 약수면은 일단은 1, 3, 9, 3개지 일단 9의 약수를 적어도 2개 이상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A 집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A 집합은 원소가 5개인데 이 1, 3, 9 중 적어도 2개 이상은 포함을 해야 된다. 근데 적어도 2개 이상이면 2개를 포함하든 3개를 다 포함하든 근데 그거의 여사건을 얘기를 하면 2개 이상을 포함한다. 그러면 1개를 포함하든 안 포함하든 근데 어느 게 편하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그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잖아. 전체 가지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뺀다. 이건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가지수. 이거를 보통 이제 나는 뭐 역방향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 그냥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냥 정방향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이 여사건을 이용하든 아니면 그냥 세든 어차피 그게 그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뭐 여유가 된다면은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 방법으로 해서 같은 답이 나오는지 검토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일단 나는 그냥 정방향 한번 해볼게 일단. 그럼 여기서는 이 원소 중에 2개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에 1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에 3을 포함하고 A라는 집합이 9를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또는 1을 포함하는데
3을 포함하지 않고 9를 포함하는 가지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는 1을 포함을 시키지 않고 3과 9를 포함을 해도 어차피 문제의 조건은 다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3개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지. 네. 그리고 또는 마지막 하나. 그냥 셋 다 포함을 해도 상관이 없지. 네, A 집합이 전부 다 이런 상황들 각각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나눠서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총 원소의 개수가 5개잖아. 그러면 1, 3, 9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총 1에서 10까지 중에 7개의 원소가 남잖아. 근데 지금 첫 번째 상황은 벤 다이어그램이 이 상황이야. A 안에 1이 있고 3이 있고 9가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된 그림이잖아. 그럼 남는 7개의 원소 중에 이 자리에다가 들어갈 거를 추가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건 3개를 더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1, 3, 9 제외하고 2, 4, 5, 6, 7, 8, 10. 이 7개 중에 아무거나 3개 뽑아. 그래서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가 탄생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7개 중에 추가로 3개를 뽑읍시다. 가지수 똑같지 얘도. 동일한 상황이야. 숫자만 바꿨다 뿐이니까. 이것도. 근데 얘는 조금 사정이 다르지. 139가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마지막 거는. 얘는 남는 원소 7개 있잖아. 그 중에 여기 들어갈 원소 이번엔 2개만 뽑아줘야 돼. 그래서 얘는 7C2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7C3은 35. 네, 이거는 21가지인가? 네, 이거 다 더하면 126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네.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정방향이 아니라 여사건 이용하는 역방향을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럼 이거는 전체 중에서 빼야지. 139 중 하나만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 또 포함을 안 하는 거를 빼야 되겠지. 139 중 하나만 혹은 하나도 포함을 안 하는 거. 여기서의 전체 가지수는 그냥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0개의 원소 중에 그냥 아무거나 5개 뽑는 거. 이미 숫자가 솔직히 이 방향이 너무 더 크지.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것보단 이 방향이 별로 좋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 뺀다. 139 중 하나만 포함하는 거. 예를 들면 1을 포함을 한다.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1을 포함하는데 39를 포함 안 하면은 나머지 7개의 원소 중에 여기서는 4개를 더 추가로 뽑아야 돼. 그래야지만 1 하나에 남는 거 4개 추가로 집어넣어서 원소 5개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가지. 그리고 139를 하나도 포함을 안 하겠다. 그러면 남는 7개의 원소 중에 5개를 다 뽑아줘야 돼. 그래야지만 5개의 원소로 H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이것도 가지수가 똑같네. 105고. 그 다음 심지어 이것도 이거랑 똑같잖아. 21가지잖아. 그러면 이거가 10C5가 딱 정확하게 이거의 2배인 아마 252, 252 이게 나오면은 두 개의 답이 일치한다라는 게 확보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가지수 구한 게 이거랑 지금 똑같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 사건과 우리가 정방향으로 구한 이 원래 이 사건의 가지수가 지금 경우의 수가 똑같은지 요거 계산해서 얘가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 19, 8, 7, 6을 5, 4, 3, 2, 1로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거든. 그러면 4에다가 9에다가 7 곱하면 9, 7에 63 곱하기 4 하면 252까지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지수는 전체에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든 아니면 전방향으로 가든 당연히 답은 같은 답이 나오겠지.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요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그냥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32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네, 함수 파트에 해당하는 거 경우의 수. 자, A 집합은 6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함수의 개수니까 저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A 집합이 있습니다. A 집합은 원소가 1부터 6까지. 그리고 B 집합이 있는데 얘는 10 이하의 자연수야. 자, A에서 B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줬습니다. 원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지. 자, 가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A 집합에 속하는 임의 원소 x1과 x2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이면 함수값이 커야 된다. 네, 자, 이거 x의 값 중에 더 큰 값이 있으면 y의 값도 그것이 대응되는 게 더 큰 값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조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지. 이거 하나만 예를 들면 뭐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그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더 큰 값이면 무조건 함수 값을 더 큰 값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3이 뭐 이 값을 선택했다. 그럼 4는 그것보다 무조건 큰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5는 또 그것보다 큰 쪽으로 대응되고 6도 마지막 큰 쪽으로 해서 정의역의 크기 순서대로 함수값도 역시 정의역이 큰 값이면 함수값도 큰 쪽으로 무조건 대응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나타내네요. 단독으로 이것만 나왔을 때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는 10개의 이 원소들 있잖아. 10개의 공역의 값 있지. 이 중에서 바로 이 정의역 6개로부터 대응값을 받을 애를 딱 6개를 그냥 뽑는 수 방법일 수 있지.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6개를 그냥 뽑아. 이거의 방법의 수가 바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랑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자, 아무거나 그냥 뽑아보자. 승민아, 여기는 10개 중에서 너가 6개 아무거나 뽑아볼래? 차례대로 불러줘. 2, 3, 4 네, 6, 7, 10 이렇게 뽑았다고 쳐보자. 그럼 승민이가 6개를 뽑았어. 그러면 이 6개가 바로 여기로부터 화살표 받을 애들 6개를 뽑았다 이 얘기야. 근데 문제는 승민이가 지금 뽑은 게 이 10C, 6이라는 가지수 중에 한 가지를 그냥 나타낸 거일 뿐이잖아. 근데 승민이가 뽑은 거 있지? 이거 자체가 바로 함수 하나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냥 크기 순서대로만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하나가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거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냐? 19, 87, 43, 21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게 210까지나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210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물론 참고로 얘기하자. 이거 대소관계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 이거 바뀌어도 어차피 큰 거를, 작은 원소를 제일 큰 거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큰 걸로 이렇게 거꾸로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더 있죠. 자, 이게 가조건이었어. 근데 나조건, 나조건에 추가로 F3은 6이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자, 여기서 F3은 6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하나의 값 있잖아. 얘가 바로 얘로 무조건 대응이 돼야 돼.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런 형태가. 근데 이 조건과 함께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건 내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 그럼 여기 있는 1과 2는 이 위에 있는 값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돼. 5까지지. 뭐 가령 1이 2로 갔다. 그리고 2는 뭐 그냥 5로 갔다. 근데 반면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4, 5, 6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7, 8, 9, 10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선택을 해 가져와야 돼. 4가 여기를 대응시켰다. 5가 9로 갔다. 6이 10으로 갔다. 이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까지를 같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림이 탄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F3이 중간값이 하나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위에 거는 위에 쪽에서 밑에 거는 밑에 쪽에서 따로따로 뽑아버리면 돼. 자,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2개 있잖아. 얘네들은 여기는 1부터 5까지의 이 5개의 원소 있지.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그냥 서로 크기 순서대로 나눠 가지면 돼.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5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2개 뽑아. 내가 뽑았다. 1하고 나는 3을 뽑았다.
그럼 그냥 크기 순서대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연결만 되면 되니까. 자, 그 각각에 대해서 자, 밑에 있는 4, 5, 6은 여기 있는 아니다. 4개지? 7, 8, 90이지. 이 7, 8, 90 중에 아무거나 3개를 뽑아. 3개를 뽑고 그냥 크기 순서대로 작은 거는 작은 쪽으로, 중간 거는 중간 쪽으로, 큰 거는 큰 쪽으로 연결만 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탄생해. 여기서는 이 4개의 원소 중에 아무거나 그냥 3개를 뽑아버리는 거야. 그럼 뽑는 쪽 그것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가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크기가 규정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하나만 좀 이런 상황을 내볼까? 자, 여기에 키가 제일 작은 사람부터 해서 키가 순서대로 쫙 나열을 했더니 제일 큰 사람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 나 있어. 나야. 자, 이렇게 키가 크기 순서대로. 자, 여기는 163.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인데 더 작을 수도 있지. 뭐 152.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187로 할게. 대신에 나는 여기 있다고 치자. 나 키 바꿨거든. 182로. 네. 근데 얼마 전에 저거 했어. 건강검진 했는데 증거자료 보여줄 수 있어. 나야. 원하면 얘기해. 숙제 2배 할 각오로 볼 각오 있으면 뭐라고. 네. 자,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자, 문제야.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3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차례대로 여기다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키 순으로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그냥 10명의 사람이 있어. 키는 다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을 순서대로 3명을 뽑아서 여기다 배치를 한다. 줄 세운다. 근데 키가 큰 사람부터 작은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일단 이걸 이제 이 문제를 들으면은 키 순서로 배치한다. 줄 세운다. 이 말을 듣고서 오해를 하기 쉬운 게 그럼 이거는 순열의 수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줄 세운다, 배치한다. 이게 바로 이제 순열이니까 순서를 생각하여 배열한다. 근데 이 문제는 크기 순서대로, 키가 큰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잖아. 가령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뽑았어. 키가 156인 사람을 한 명을 뽑았어. 그리고 또 키가 187인 사람을 뽑고 키가 173인 사람을 하나를 뽑았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이 3명 뽑잖아? 그럼 어차피 줄 세울 때는 이거 경우가 그냥 정해져 버리잖아. 얘가 제일 앞에,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어차피 키순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케이스에서는 그거 뽑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배열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의 크기가 어차피 규정이 지어져 있어. x의 값이 크면 더 큰 함수값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대응되는 함수값을 뽑기만 하면은 그걸로 그냥 함수가 결정이 돼버린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거랑 비슷한 문제 하나만 내볼까? 이거랑 비슷한 타입의 문제 그냥 축소하자. 1, 2, 3 있고 여기 1, 2, 3, 4, 5, 6, 7이 있다고 쳐보자. 자, x에서 y로의 함수 중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과거에 함수에서도 그냥 가볍게 우리가 해석했었던 건데 얘도 경우의 수로 해석을 하잖아. 얘는 조합, 이거는 그냥 순열. 자, 총 여기 7개의 원소 있지? 이 중에서 이 3개의 정의역으로부터 화살표 받으래를 내가 3개를 뽑아. 단 뽑긴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여 뽑는 순열의 수가 바로 여기서 적용되는 문제야. 자, 왜냐? 여기서 내가 만약에 2하고 5하고 7을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1이 즉 F1과 F2와 F3 이 3개의 함수값을 정하는데 2, 5, 7로서 여기다가 이제 대응 관계를 짜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얘가 2고 얘가 5고 얘가 7이란 소리겠지. 근데 문제는 1대1 함수에서는 어차피 뭐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5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7이 돼도 되고 뭐 얘가 7이고 5고 2여도 상관없고 지금 화살표가 지멋대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어차피 이것처럼 순서가 정해진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이 7개의 원소 중에 1, 2, 3으로부터 대응받을 원소 3개를 뽑고 그것을 줄 세우는 방법, 즉 배정하는 방법의 수까지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순열로 체크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건 순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조건이 함께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여기서는 그냥 7C3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함수에다가 순열과 조합 문제를 대응시키는 것들 있지. 이게 각각이 문제가 추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의 원리를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좀 연결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항상 이런 거 설명 듣잖아. 자기 방식대로 좀 각색해야 돼. 내가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것을 무조건 편집을 해서 머릿속에다 좀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냥 내가 생각한 방식 그대로 난 전달을 하는 거니까. 네, 326번은 아까 결정이 났죠? 네, OC 맞나? 네, 곱하기 4C3이었죠. 그래서 40가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만들 수가 있겠다. 좀 근데 이런 거 할 때 너무 고정적으로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문제가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을 좀 익힌다라는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337번은 이거는 과거에 좀 오래된 그 기출문제의 형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약간 변형한 문제야. 자, 현재 여기가 0이 있다. 그 다음에 4가 있다. 8이 있다. 얘도 4, 8? 맞죠? 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지금 3, 그 다음에 1, 이렇게 사각형. 네, 현재 여기는 좌표 참고로 1,1, 이거는 3,1, 3,3, 1,3 이겠지? 네. 과거에 나왔었던 문제가 지금 뭐냐? 이 9개의 점 중에서 4점을 꼭지점하는 사각형을 만든다. 그 중에서 얘를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네. 과거에 나왔던 문제의 변형이라는 게 그때 나왔었던 문제는 점의 개수는 똑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맞나?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네. 여기에 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9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4개를 뽑아 사각형을 만든다. 근데 이 삼각형의 모양을 그 사각형의 내부에 포함하고 있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나? 확률 문제였나? 네, 그 문제가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로서 이제 작용했던 문제야. 그거에 그냥 단순 변형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지금 문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가령 내가 여기다가 2점, 2점, 그 다음에 2점, 2점 이렇게 4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렇게 뽑고 이거 연결하잖아. 그럼 사각형 나오지. 그리고 그 사각형의 내부에 이 사각형이 쏙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것처럼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이 총 몇 개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야.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일단 첫째로 이 모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많이 따졌었는데 참고로 첫 번째 이 삼각형을 일단은 내부에 포함하든 저 사각형을 포함하든 일단 필수적으로 이거 원점이 있지. 얘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각형을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그 안에 이 도형이 들어갈 리가 없어. 뭐 당장 여기서도 그냥 2점, 2점 아무리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사각형이 바깥으로 비껴나가 버리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일단 이 점이 다 이제 3,1 이런 3,3 이런 점이라고 했어. 아이고 1,1, 1,3이지. 여기서 요 점을 포함을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최대한 이쪽 편으로 사각형을 가깝게 만든다고 해도 얘가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원점은 무조건 포함.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점은 요 점이든
요점이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요점과 요점 둘 중에 하나. 그것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두 점을 이용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 점 포함하고 막 여기 이런 데 포함하고 또 이런 데 포함하고 이렇게 포함을 해도 어떻게든 사각형을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얘가 또 잘려나가. 지금 이 모양도 동일한 문제였었거든, 원래.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원점 무조건 포함하면서 이 사각형이 요 사각형을 내부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요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용하는 사각형 또 요 두 점 중에 무조건 한 점을 꼭지점으로 무조건 이용을 해줘야만 한다. 이것이 일단 여기 이 그림에서의 필수 조건이야. 가령 내가 최대한 그냥 점을 원점에 가까운 점 있지 2점, 2점 선택했다고 쳐. 나머지 꼭지점은 여기를 하든 여기를 하든 여기를 하든 여기를 하든 무조건 이거 내부에 이 사각형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아무리 작게 해도 이렇게만 연결해도 이 사각형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편의상 내가 이 꼭지점을 명칭을 좀 부여할까? 이걸 A점, 이 점을 B점, 그 다음 여기를 C점, D점이라고 하고 뭐 여기다가는 EFGH라고 할게. 뭐지? 은호 아니? 안녕하세요. 저 아까 6시에 왔었어요.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저 이거 찍었어요. 아, 얘기하라고 했잖아. 일단 그래서 언제? 지금 간다는 거야? 가면 안 될까요? 뭐 와야지. 뭐 내가 너가 온지를 어떻게 알고 지금 판단하고. 몇 시에 가지 않아요, 쌤한테? 안 와. 나한테 네가 저거 찍어도. 뭐 했는데 지금? 저 스포일러 다 끝냈어요. 나 다 했어? 스포일러는 다 했어요. 프린트? 내가 뭐 프린트 줬어? 앞에 주셨죠? 그래. 그게 양이 많잖아. 그쵸? 근데 일단 스포일러는 다 했어요. 알겠어. 금요일까지 그거 잘 해갖고 와봐. 응, 고생했다. 다음에 오면 좀 얘기 좀 해. 씨. 들어가. 아니, 알아? 재민아, 쟤 알아? 너네 학교야. 너네 학교 친구들 다 왜 그러냐? 왔는데, 아니, 숙제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온지도 몰랐어, 나는. 근데 와놓고 나서 이제 와갖고, 선생님, 저 아까 6시쯤 넘어서 왔는데.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 사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였잖아. 일단 5점을 포함한다. A점하고 만약에 내가 C점을 가지고 O, A, C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든다. 그럼 나머지 꼭지점은 참고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점 쓰고 2점을 쓴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한 꼭지점을 이런 데를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럼 사각형 안 되잖아, 일단은. 사각형을 만들려면 얘를 썼으면 나머지 꼭지점은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써야만 하지. 그리고 2점을 쓰든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얘를 쓰든 뭐 사각형 이렇게 만들잖아. 그럼 무조건 그 안에 얘는 들어가는 건 허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OAC를 표현했으면 나머지는 EFGH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이 4개가 일단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5점을 썼어. 그리고 A점은 고정을 할 거야. 근데 이번엔 C가 아니라 D를 이용을 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요점, 요점, 요점을 이용을 하잖아. 그럼 사각형을 만들 때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어느 점을 이용을 하든 2점 쓰면 이런 사각형 나오지, H 쓰면 직사각형 나오지, 그 다음에 F점 쓰면 사각형 더 크게 사이즈 나오지, G점 쓰면은 또 이런 사각형 나오지, 사다리꼴 모양까지 나오지. 여기서도 이거 B점을 동시에 써서는 안 되거든. 이것도 앞에 거랑 동일하게 똑같이 4가지의 조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OA를 일단 포기하고 이번에는 A점이 아니라 B점으로 바꾼다면 여기를 OB. 그러면 O점 쓰고 B점 쓰고 여기서 C점 쓰는 거 있지. 이거는 얘랑 사정이 똑같아. O, B, C. 그러면 나머지 한 꼭지점은 여기든 또는 여기든 직사각형, 아니면 H를 쓰면 요런 사각형, 그 다음에 G점을 쓰면 요거 이렇게 연결한 사각형. 어떻게든 다 요 안에 요 모양을 포함을 하지. 이것도 4가지 나와. 이거 직접 손으로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 네 가지라고 쓴 것들은 네, 여기에 EFGH 중 어느 거를 써도 다 상관은 없다. 근데 이게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O점하고 이번엔 B하고 여기 있던 D점을 이용을 하잖아. D. 자,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워볼까? 네, 지금 현재 여기 O점, 그 다음에 B점, D점 이렇게 이용하는 사각형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쓸 때는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여기서 2점 쓰는 거 이거는 빠져야 돼 이제. 왜냐면 얘 연결하면 이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이 나오잖아.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요거 2점은 이제 사용 못하고 F나 G나 H 이렇게 세 가지의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각형밖에 없어. 이거는 여기가 2 빼고 F, G, H 연결한 사각형 세 가지가 종류가 나온다. 그래서 총 가지수는 15가지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모르겠어.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에 나는 항상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이 그림이거든. 여기서 이 점은 무조건 사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꼭지점 중 하나는 얘 아니면 얘를 쓴다. 나머지 꼭지점은 또 얘 아니면 얘를 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꼭지점은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쓰되 대신에 요거를 쓸 때는 요 점은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의 반영 상황이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약간 습관적으로 좀 푸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드네. 네,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네, 나머지 두 문제인가요? 340번하고 344번 보도록 합시다. 벌써 9시 8분이요? 아까 시험 본다고 했었잖아. 그거 시험 좀 보는 것까지만 좀 문제 몇 개는 좀 빼야 되는지 해야겠네. 네, 340번. 자, 운전석을 포함한 이거 분할과 분배 파트에 대한 얘기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의 서로 다른 승용차 세대가 있습니다. 4인용 세대. 네, 자동차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운전석이 포함이 돼 있어. 근데 10명을 나눠 탑승을 시키겠다. 근데 이 중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5명이다. 5명. 그리고 10명이 차에 나눠 탑승하는 방법의 수는 1000A다. 뭐야? 네.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00A라고 해놓고서 1000으로 나눈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지. 단 운전석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앉고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에 앉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운전석이 있어. 여기 조수석이 있고 그 다음 막 뒤에 좌석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A가 앉고 여기에 B가 앉는 거랑 B 바꿔 앉는 거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지. 그것까지 따지면 너무 가지수가 많이 벌어지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4인용의 승용차 세대가 있다.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일단 제일 먼저 여기서 고려할 거는 뭐냐면 일단 운전면허 있는 사람 있지. 5명 중에 일단 3명 먼저 뽑을 거야. 그리고 그 3명을 차에다가 먼저 배정을 시키는 작업을 할 거야. 배정시켜버리자. 자, 여기 차가 있어. 그리고 차가 또 하나 있어. 그 다음 차 하나 있어. 근데 아까 여기 총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A, B, C, D, E라는 이 5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자, 첫 번째 과정은 그냥 이 5명 중에 일단 3명을 먼저 뽑아낼 거야. 3명을 뽑았어. 그냥 편의상 A, B, C라고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세대가 다 다른 자동차거든, 원래. 그러면 이 자동차 세대에다가 A가 어느 자동차를 운전할지, B가 어느 자동차를 운전할지 이걸 먼저 배정을 시켜버리자고. 운전자 고정시켜버리자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3패까지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동차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 이거는 C가 운전하는 자동차, 얘는 A가 운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정해놓은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차 배정, 운전자 배정한 상태야. 자, 이제 우리가 고려할 거는 남는 사람 7명 있지. 걔 나눠야 돼. 팀 나누기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각각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참고로 사람은 7명이 남아있는 상태야. 뭐 운전면허가 있든 없든 이제 상관없지. 운전자는 결정됐으니까. 근데
최대한 얘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기 자리가 3자리씩 여유가 있는 상태잖아. 그럼 7명이 9자리에 나눠 앉으면 되니까 자리는 좀 여유가 있지. 일단 첫 번째 얘를 최대한 밀착해서 3명, 3명, 1명으로 팀을 먼저 나눠. 7명을. 그리고 이 세 팀을 자동차 세대에다가 이제 서로 배정을 하는 방법의 수가 하나. 근데 아까 자동차 혹시 같은 자동차 그런 얘기는 없나? 서로 다른 자동차지. 네, 그러면 이거는 배정시키는 게 맞죠. 팀 묶고, 네. 아니, 혹시 너무 중복되게 따졌나 싶어갖고 문제 다시 확인한 거야. 이게 자동차가 같은 자동차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 3팩의 의미를 부여시키면 안 된다. 자동차가 같은 자동차일 경우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자동차도 다른 자동차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자동차가 굉장히 고급 승용차고 이 자동차가 이제 중형이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가 소형이라고 해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느 자동차를 운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고 운전자도 다르니까 배정의 의미가 먼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같은 자동차면 배정까지는 원래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 먼저 한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7명을 3명, 3명, 1명으로 팀을 먼저 나눈 다음에 그 세 팀을 자동차 세대에다가 서로 이제 나눠 태우는 배정하는 방법의 수가 추가로 붙으면 될 것이고 또는 7명을 3명과 그다음 2명과 2명으로 팀을 나눌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 자동차에 3명, 나머지에는 2명 이렇게 팀을 배정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일단 이 각각의 수를 우리가 정하는 방법의 수, 딱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통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 분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한 것은 좀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 놓는 게 일단 필요하거든. 그리고 참고로 뒤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가 저거 토너먼트 하는데 그거 할 때까지 분할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파트야. 이거 분할에 대한 것은 좀 잘 이해 안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이제 좀 확인해도 될 것 같아. 자, 분할하는 방법의 수. 7명의 사람 중에 먼저 3명 뽑을 거야. 자, 너네 3명 나와. 너네가 한 팀이야. 자, 이제 사람 4명 남았지? 그 4명 중에 3명 뽑아. 자, 또 한 팀 뽑았어. 그럼 이제 1명 남는데 형식적으로 표현하자. 한 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마지막 팀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분할할 때 팀 나누기 할 때 있잖아. 팀의 구성원 수가 이렇게 두 팀이 인원이 똑같아. 그럼 이거 반드시 여기다가 2팩으로 나눠줘야지만 이게 올바른 경우의 수가 나온다. 참고로 여기서 2팩을 나누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참고로 문제 내가 하나만 해볼게. 자, 여기서 A, B, C, D라는 5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봐. 이 5명을 내가 2명과 3명으로 팀을 쪼개고 싶어. 자, 2명 그리고 3명이야. 그럼 이 방법의 수는 5명 중에 2명 뽑고 그냥 남는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이건 어차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 총 가지수 10가지라고 나오거든. 자, 확인해보자. A, B, C, D 중에서 아무거나 2명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 B를 한 팀, 그럼 나머지는 C, D, E 한 팀 이렇게 뽑으면 되지. 그리고 A, C가 한 팀이야. A, D가 한 팀일 수도 있고 A, E가 한 팀이고 또는 B, C가 한 팀이냐 B, D가 한 팀이냐 아니면 B, E가 한 팀이냐 또는 C, D, C, E 마지막 D, E까지. 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한 게 이게 바로 이 10가지 분할의 팀 나누기의 방법의 수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A씨가 한 팀이면 알아서 나머지 B, D, E가 한 팀이고 또 뭐 B씨가 한 팀이면 A, D, E가 한 팀이고 이렇게 다 팀이 나눠지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이거 지금 10가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5명을 2명과 3명으로 팀 나누는 경우의 수에 해당해. 근데 내가 다른 상황을 하나만 좀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 이번엔 사람을 4명으로 정할게. 얘를 내가 2명과 2명으로 팀 나누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처럼 이걸 하면 얘는 5명 중에 2명 뽑고 3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됐었어. 여기서도 4명의 사람을 2명과 2명으로 팀을 나누라고 했으면 4명 중에 2명 뽑아. 그 다음에 EC 하면 이건 6가지가 나와. 얘는 10가지 없고. 그럼 과연 이것도 6가지가 맞는지 한번 싹 나열해 볼게.
자, 처음에 내가 A, B를 한 팀으로 뽑았다. 그럼 나눈 사람 CD 한 팀 하면 되지. 자, 또 AC 한 팀, 또 AD 한 팀, BC 한 팀, BD 한 팀, CD 한 팀 하면은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섯 가지가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 A, B하고 CD가 각각 한 팀 한 팀이야. 다른 팀을 써볼게. AC, BD, AD, BC. 당장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오지? 이거 뭐냐면 저 봐라. A, B하고 CD가 한 팀이다. 야, A하고 B 한 팀하고 CD하고 한 팀에 라고 처음에 정했잖아. 근데 여기 맨 밑에 걸 보면은 CD가 한 팀하고 AB가 한 팀 하는 거, 이거랑 이거는 결국에 똑같은 얘기 아니야? 맞습니까? 이것도 AC가 한 팀이다. 그리고 BD가 한 팀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AD, BC 한 팀. 이거 실제로 팀 나누는 경우의 수 구하면 4명을 2명, 2명으로 팀을 짜는 방법의 수는 딱 3가지밖에 안 나와. 이거 6가지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얘는 팀의 인원수가 달라. 근데 여기는 팀의 인원수가 2명, 2명으로 똑같아. 그럼 이게 팀을 먼저 구성을 할 때 이 팀을 먼저 짜냐 아니면 이 팀을 먼저 짜냐, 이거에 따라서 중복되는 게 생겨. 중복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팀 인원수가 이렇게 3명, 3명으로 같은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한 팀인데 D, F가 한 팀인 경우가 여기서 한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거 D, F를 한 팀으로 하고 A, B, C를 한 팀으로 하는 경우가 뒤에서 추가로 분명히 생긴다고. 이 3명, 3명이. 이거 그래서 2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 팩으로 나눠야 돼. 팀 인원수가 2팀이 같으면. 참고로 만약에 3명, 3명, 3명 이렇게 3팀 인원이 똑같다. 3팀이 인원이 똑같다. 그럼 이거 중복되는 거 3팩만큼 생겨. 그래서 그때는 3팩으로 나눠줘야 돼. 만약 여기가 4팀이 인원이 똑같다. 그럼 이거는 4팩으로 나눠야 되고. 근데 이거 팀 나누기 할 때 좀 주의할 부분에 대한 거 먼저 얘기를 한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2명, 2명 인원 똑같잖아. 얘도 팀원 구성 짜는 방법의 수는 7명 중에 3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으나 인원수가 두 팀의 인원수가 구성원 수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7명을 어쨌든 3팀으로 지금 쪼갠 거야. 자, 한 팀, 한 팀, 한 팀이야. 방법의 수 구한다. 이거 765 나누기 6이니까 3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거 70까지 나오고, 얘는 이거 35가지, 그 다음 이거 6가지, 그 다음 이거는 2로 나누니까 네, 이거 105가지 합치면 200이 아니네, 175가지냐? 네, 175. 참고로 지금 현재 이 175가지의 뜻은 뭐냐면은, 아까 5명 중에 운전자 가능한 사람 중에 3명 먼저 뽑아냈지. 그리고 그 3명을 세대의 차에다가 먼저 운전석에다가 박아버렸지. 야, 너네가 운전해 라고 정한 거야. 자, 7명을 팀을 3팀으로 일단 쪼갰어. 그게 바로 방법의 수가 175가지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이제 팀 쪼갰잖아. 근데 문제는, 야, 그럼 여기 이제 한 팀이 있고 한 무리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한 무리가 있고 여기에 한 무리가 있는 상태야. 뭐 가령 현재 여기에 이제 한 팀, 3명짜리 한 팀이 있고 여기 2명짜리 한 팀, 2명짜리 한 팀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이 차에다가 나눠 태워야 되잖아. 이것도 배정의 의미가 부여가 될 거 아니야. 야, 너네 3명 누구 차에 탈래? 예를 들면은 이 A차가 내가 이제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바른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차라고 해봐. 그럼 당연히 이 차 타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되게 이제 뭔가 빠른 차를 타고 싶어. 막 이제 운전을 되게 더럽게 해도 상관없어. 뭐 이제 어느 차를 탈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세 팀을 세 대의 자동차에다가 배정을 해야 되니까 바로 3팩을 곱하는데, 여기서 이 175의 의미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할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배정해 주는 거 있잖아. 팀을 나누고 그걸 어디다 배정하는 의미, 이거를 분배라고 얘기를 하지. 합쳐서 분할과 이제 분배라고 얘기하는 파트에 대한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수 구해 봅시다. 일단 이거 맨 앞에 거가 10이고, 그 다음 여기 6 있고 6 있잖아. 근데
근데 175가지가 곱해지는데 이게 1000가지가 나오나? 175가 25 곱하기 7이지? 오. 그럼 이거 다 쪼개면 10 곱하기 여기 6이 2 곱하기 3 되고 2 곱하기 3 나왔고 여기 175가 5 두 개에다가 7 하나 이렇게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게 싹 다 곱하면 1000 나오거든. 네, 그러면 여기 A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딱 요것만 들어가면 되겠다. 97에 63. 네. 네, 그래서 지금 10명을 4인용 자동차 4세대에다가 나눠 태우는 방법의 수는 63,000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분할과 분배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형태이니까 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대진표 문제도 이 분할과 분배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론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거 뭐 그림 자체가 가장 일반적인 대진표네. 우리 토너먼트 얘기하는 거 있잖아. 하나 알아줘야 될 게 있지. 일단 이거. 자, 이 토너먼트 대진표에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수 얘기할 때 질문. 자, 여기다 A팀하고 B팀이 경기를 첫 번째 붙는다고 해보자. 이거랑 여기다 BA 쓰는 거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어차피 A하고 B가 맞붙는 거는 똑같은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 A, B를 쓴 거랑 여기다 CD 이렇게 대진을 붙는 거를 썼다. 근데 이거 둘이 이렇게 통째로 자리 바꿔서 여기다 CD, A, B 쓰는 거 이것도 의미 없는 행동이다. 어차피 상대가 바뀌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야. 맞습니까? 똑같은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이 자리는 우리가 보통 부전승 자리라고 하는 자리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될 건 이건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다가 A, B를 쓰는 거랑 여기다 CD. 근데 이거 둘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 요거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르지. 왜냐면 이 C 자리, 여기 이 마지막 자리, 부전승 자리에 들어간 팀이 만약에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누구라도 이 자리에 오고 싶겠어? 일단 아니겠지. 당연히 초반에 떨어지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자리가 통째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아마도 문제는 이거 아닐까? 7팀이 있습니다.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냈다고 쳐보자. 문제가 그거 맞나? 아이씨, 다른 문제네. 일단 나는 여기서 그냥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내볼게. 자, 7팀을 여기다가 토너먼트 대진표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7팀 대진표 작성 방법의 수. 자, 이 문제를 할 때 아까처럼 한번 분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일단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잖아. 부전승 자리. 난 그래서 이 자리는 먼저 그냥 챙겨버릴 거야. 자, 7팀 중에 그냥 한 팀 먼저 뽑아. 그래서 야, 너네 이 부정승 자리에 들어가 라고 하면은 그냥 아싸 라고 하겠지. 일단 자, 여기 이제 어떤 팀 한 팀을 여기다 배정을 했다고 쳐보자. 이제 남는 팀 6팀 남잖아. 걔네 서로 1차전에서 맞붙을 팀 2팀끼리를 내가 그러니까 여기 한 명 뽑았잖아. 그러면 6팀 중 걔를 2명과 2팀과 2팀과 2팀씩으로 일단 팀을 먼저 나눠버릴 거야. 자, 분할을 하자란 얘기지. 그럼 6팀 중 2팀 먼저 뽑았다. 그리고 4팀 중에 2팀 또 뽑았다. 그리고 마무리 2팀 중에 2팀 뽑으면 근데 팀 수가 3팀이 같네. 인원수가.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중복을 없애는 3팩을 해야지만 이게 올바른 분할이란 얘기야. 이게 분할. 그럼 한마디로 여기 2 빼고 지금 내가 A, B, C, D, F, G 이렇게가 있는데 둘이 1차전 맞붙고 둘이 1차전 이렇게 6팀을 2팀을 2팀으로 팀을 지금 나눴다란 얘기야. 자, 이제 얘네 여기다 이제 배정만 하면 되거든. 그 배정하는 방법의 수, 자, 분배시킬 거다. 자, 여기다 이제 배정 마무리 진짜.
자, 이거 여기다 곱하기 그냥 3 요것만 하면 끝이야. 자, 왜 3 곱하냐? 어차피 여기 A, B든 C, D든 F, G든 이 자리만 결정 지어주면 끝나거든. 여기만. 야, 여기 되게 강한 팀인데 너네 여기 누가 들어갈래? 얘네를 집어넣을까? 아니면 얘네를 집어넣을까? 얘네를 집어넣을까? 자, 여기다 A, B를 집어넣잖아? 그럼 어차피 CD하고 FG는 그냥 알아서 CD, FG든 아니면 FG, CD든 뭐 어떤 바꾸든 상대가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건 순서를 더 추가로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 참고로 이 문제는 답이 아니지. 거기는 조건이 더 다른 게 있으니까 일단. 네, 그냥 지금 현재 7팀을 토너먼트 대진표로 작성하는 방법의 수까지만 일단 구한 거야.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조건이 뭐냐면 7개의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뭐 한일전. 네. 근데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 말은 만약에 한국 팀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럼 일본 팀은 이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결승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결승 전에 만나서 두 팀 중 어느 한 팀이 먼저 탈락하는 걸 방지를 시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맞붙도록 토너먼트 한번 작성해 볼게. 일단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는 시작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두 가지를 먼저 곱하고 시작을 할게.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반 갈랐을 때 한국을 이쪽, 일본을 이쪽에다 할 거냐 아니면 일본, 한국 이렇게 할 거냐의 의미. 두 가지 중에 하나. 편의상 한국은 그냥 이쪽에다가 배정을 한다고 쳐볼까? 그리고 일본을 이쪽에다가 한다고 해볼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예를 들은 거였지 일단. 근데 한국은 여기 둘 중에 한쪽에다가 배정을 할 때 이놈이 아니지.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여기다가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상관은 없다. 왜냐면 어쨌든 상대가 중요한 거잖아 일단은. 그래서 한국은 그냥 이쪽에다 배치할 거라고 하면 한국 여기다 그냥 써버리면 돼 일단. 반면에 일본을 여기다가 쓸 때는 이쪽 자리에다 쓸 건지 이쪽 자리에다 쓸 건지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일단. 그래서 여기서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일본을 요 둘 중에 한 자리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부전승 자리. 일본을 부전승에다 쓸 거냐 아니면 일본을 부전승이 아닌 자리에다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일본을 부전승 자리에다가 안 쓰는 케이스로 한다면 그럼 일본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는 나라가 5나라가 있잖아. 이 5나라를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여기다 연달아 이제 곱하자, 바로. 자, 지금 한국 여기 있고 일본 여기 정해놓은 상황이야. 자, 첫 번째, 5나라 중에 한 나라 일단 뽑아. 그냥 OC1이라고 쓸게, 형식적으로. OC1. 자, 지금 5나라 중 한 나라 뽑았어. 바로 한국의 상대. 이 자리에다가 배정할 나라를 뽑았어. 자, 5나라 중 하나 뽑아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이 자리에다 썼다. 그럼 이제 나라 총 4나라 남잖아. 그 중에 한 나라 일본의 상대 또 뽑아야 되겠지. 잠깐. 네 나라를 네 자리인데 요 자리가 지금 중요하잖아. 그래,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네 나라 중에 한 나라 뽑아. 이거 일본 상대.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상대, 이거는 일본 상대. 그리고 세 팀 중에 또 한 팀 뽑아서 그거 여기다 배정해버려. 이거 부전승 자리. 그럼 이제 알아서 두 팀 남잖아. 두 나라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알아서 아무렇게나 배치시켜버리면 되겠지. 근데 이게 첫 번째 일본을 부전승 자리가 아닌 자리에다가 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5, 4, 3이니까 이거 60까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더하기. 일본을 부전승에다가 배치를 한다면 요 자리. 그럼 일단 여기서는 첫 번째 한국의 상대를 먼저 한 팀을 뽑아야지. 그래서 역시 OC1로 한국의 상대 먼저 뽑아. 그럼 이제 4팀 남잖아. 그 4팀을 두 팀과 두 팀으로 또 팀 나누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네 팀 중 두 팀을 먼저 뽑고 또 두 팀 중에 두 팀을 뽑아서 분할을 시키되 2팩분의 1 하자. 네 팀, 두 팀으로 일단 나눴어. 참고로 이거는 이거 2팩분의 1 안 하고 그냥 아예 분배를 없애는 방법도 있다. 뭔 얘기냐면 팀 나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나라, B나라, C나라, D나라가 이렇게 붙는다고 쳤을 때 그럼 여기다 이제 A, B, C, D를 쓸 거냐 아니면 C, D, A, B를 쓸 거냐를 바꿔줄 수는 있잖아. 근데 요거를 여기다 이제 그걸 바꾸는 의미의 배정이 2팩 이렇게 붙는데 아예 이거 두 개를 그냥 생략하고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냥 지금 고지식하게 그냥 분할 한 번 한 거고 그다음 그것을 이제 배정하는 거 따로따로 그냥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한국 상대 결정했지. 남는 네 팀을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걔네를 요 두 자리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했지. 그러면 이걸로 얘도 이제 일본을 부전승 자리에다가 정한 토너먼트의 가짓수 결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6 이건 없어지고 6 곱하기 5니까 이게 30까지가 나와서 총 일본을 부전승이든 부전승이 아니든 배치할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는 90까지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여기다 놓을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왔잖아. 90에다가 곱하기 2에서 총 180까지의 가짓수로 이 토너먼트의 대진표를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맞붙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의 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해석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 순서를 결정한다거나 또는 말을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취향이 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 뭐 원리가 뭐 똑같다 하더라도 이 풀이를 내 식대로 해석해서 좀 올바른 답을 내는 거를 계속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뭐 필요하다면 토너먼트 문제에 대한 거 내가 문제만 좀 다량으로 주는 것도 뭐 문제 추출 한번 해볼 테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요청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